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천장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흘렀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하얗게 발해 있었다. 민수는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무런 메시지 하나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남은 반찬들이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찬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그리고 텅 빈 부엌. 그는 전자레인지를 돌리며 기계음이 정막을 깨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기가 더 차가웠다. 거실로 시선을 옮기자 언제나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소파 위 무릎엔 담요를 덮고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민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다녀올게. 짧은 침묵 끝에 돌아온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응.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눈빛도 표정도 따뜻한 숨결도 없었다. 마치 그 한 음절에 이 집의 모든 감정이 매몰되어 버린 듯했다. 민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TV에서는 유튜브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삶이 지칠 땐 잠시 눕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잠시가 아닌 오래 누워있는 사람, 그녀는 이미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눕고 만 것 같았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신발끈을 매던 그의 시선이 달력에 닿았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 5월 21일 결혼 20주년.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반지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스쳤다.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의무의 굴레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그 말 한마디조차 이젠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붐비는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인 차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건 나 혼자뿐인 것 같다고.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부서졌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하루는 그렇게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현장 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민수는 식당 구석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수저를 들었다 놓고 다시 들었다 놓으며 무언가가 입안을 막은 듯 목이 메었다. 맞은편 테이블에선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남편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웃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결혼 초 서연이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이었다. 밥 위엔 하트 모양 김가루가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오늘 힘내요라며 쑥스레 웃었다. 그때의 그녀는 생기가 있었다. 작은 일에도 웃고 사소한 대화에도 눈이 반짝였다. 민수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일했고 그 웃음을 믿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대화는 줄고 웃음은 희미해졌다. 그가 퇴근해서 문을 열면 기다림 대신 냉기가 그를 맞았다. 처음엔 일이 많아서겠지, 피곤해서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인 건 아내만이 아니었다. 민수 역시 서서히 지쳐갔다. 그는 아내에게 기대를 걸었다. 우리 예전처럼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자. 그 말이 쌓이고 쌓여 벽이 되었다. 그 벽 앞에서 그는 늘 머뭇거렸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그녀가 멀어진 게 내 탓일까? 아니면 세월의 탓일까? 민수는 어느 날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냥 익숙함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서로에게 기대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이젠 기대가 아닌 관성만이 남았다는 걸. 창밖엔 노을이 져 있었다. 붉은 빛이 도시의 벽면을 비추고 바람이 천천히 식었다. 그는 생각했다. 한때 그 빛 속에 웃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버렸다고. 점심 무렵 현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민수는 잠시 숨을 돌렸다. 식당 한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다시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그는 멍하니 밥을 밀어 넣었다. 입안에 밥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 테이블로 향했다.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는 아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는 남편.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민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전 자신의 기억에서 잘려나온 조각 같았다. 결혼 초 서연은 늘 도시락을 싸줬다. 밥 위엔 하트 모양 김가루, 국에는 김이 잔잔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식탁 너머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내가 뭐 도와줄까?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그녀는 늘 밝았다.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작은 식탁 위에서도 웃음을 피웠고 그 웃음 하나면 하루가 가벼워졌다. 민수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웃음이 자신 덕분이라 믿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사라졌다. 퇴근 후 문을 열면 반가움 대신 조용한 TV 소리만 흘렀다. 서연은 눈을 들지 않았고 민수도 점점 말을 줄였다. 대화는 줄고 눈맞춤은 사라지고 식탁엔 점점 냉기가 깔렸다. 민수는 여전히 믿고 싶었다. 그녀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 이번 주엔 애들이랑 바람이나 쐬러 갈까?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언제나 똑같은 대답이었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자. 그 말은 서늘하게 박혔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마음의 수면에 던져져 파문 하나 남기지 못한 채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같이 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기대는 희미해졌고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DJ가 말했다. 사랑은 믿음이 사라질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지 않으려 할 때 끝납니다. 민수는 미세하게 웃었다. 이미 자신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언제부터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아파트 벽면을 스치며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 한때 그 빛 속에서 함께 웃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모르는 타인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흘려보냈다. 출근길도 점심도 퇴근길도 모두 같은 풍경이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낯선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로 위엔 붉은 브레이크 등이 줄지어 있었고 그 불빛이 그의 얼굴에 간헐적으로 스쳤다. 그는 괜히 라디오를 꺼버렸다.
조용한 차 안,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집 문을 열자 역시나 소파 위에 서연. 이번엔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민수의 발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컵 속 물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였다. 서연의 입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바로 알아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속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식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혹시 나 말고 누군가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자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TV의 배경음, 냉장고의 윙윙거림, 창밖의 바람소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묻고 싶었다. 누구야?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침대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질투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사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걸.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오래 그녀의 눈을 외면했는지를.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서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 미소는 분명 따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미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서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 뒤편에서 들려오는 틱, 틱 하는 타자 소리가 그의 가슴속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진짜 갈등은 시작되었다는 걸. 며칠이 흘렀다. 민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편안한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 같은 침묵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 귀가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낯선 빛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소파 쪽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깜빡이며 벽을 비췄다. 서연은 이어폰을 낀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가 들어온 줄조차 모르는 듯했다. 눈앞의 세상은 어둡고 그녀의 세상은 휴대폰 속 어딘가에 있었다. 그때 화면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낯선 톤, 낮게 깔린 웃음소리. 서연은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민수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미소였다. 순간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폰을 천천히 빼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누구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피곤한 듯 말했다. 그냥 영상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져? 그 말 한마디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녀의 무심함이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아무 온기가 없었다. 그래, 내가 예민하지. 당신은 아무렇지 않지. 그 말 뒤로 둘 사이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이 침묵은 끝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민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보았다. 손에 남은 미세한 떨림, 그 떨림이 자신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존중이란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깨어났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공기가 섞이는 소리가 났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썩은 공기란 건 누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서 흐르지 못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집안의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민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흘렀고 귓가엔 여전히 낮은 전자음이 남아 있었다. 휴대폰 진동 소리 같기도 심장 박동 같기도 했다.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다. 문틈 사이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생명이 깃든 듯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거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서연은 자고 있었다. 휴대폰은 소파 옆 쿠션에 살짝 묻혀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 말자, 그래도 이건 선 넘는 거야. 머릿속에서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는 결국 천천히 손을 뻗었다. 화면이 켜졌다. 잠금은 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도 힘들죠? 그래도 당신 얘기 듣는 게 제 하루의 위로예요. 그 아래 서연의 답장이 이어졌다. 이상하게 당신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집에선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서요.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자창을 넘기자 몇 달 전부터의 대화들이 있었다. 서로의 일상을 묻고 위로하고 웃고 있었다. 그 문장들 사이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였다.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을 떠나 있었다. 몸만 남아 있었을 뿐 마음은 이미 그 화면 속 세상에 살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손끝에 닿는 쿠션의 감촉, 공기의 온도, 모든 게 낯설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침입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연의 세상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 눈앞의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마지막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고 싶어요. 세 글자였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냉기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주방 불을 켜고 물을 한 잔 따랐다. 물속에 떠오른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흔들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가 가장 모르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었네. 잔잔한 물결이 잦아들자 거실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아직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기운이 있었다. 새벽 공기가 식었다. 민수는 물컵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어둠과 빛이 뒤섞인 회색의 시간이었다. 그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피곤하고 낯설고 한참 동안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불빛의 잔상이 아직도 그의 시야 속에 떠다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뛰지 않는 듯 고요했고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에도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질감이 오랜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가방 안에는 옛날 사진 몇 장, 오래된 서류, 아이들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의 사진 속 서연은 젊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 미소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저 때는 진심이었는데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 울어버린 사람처럼 이제는 단단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옷을 개켜 가방에 넣고 서류 봉투를 하나 챙겼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다. 오래전에 꺼내놓고 차마 내지 못했던 것.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건 아직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떠나기보다 먼저 대화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기로 했다.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무게를 끝내기 위한 자리. 그는 거실로 나가 소파 앞에 앉았다. 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이 공기를 견디며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중요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씩 정리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제 나부터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흘렀다. 그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다. 탁자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서연아, 나 오늘은 좀 멀리 다녀올게. 당신이 편하길 바란다. 나도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섰다. 신발을 신으며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문을 열자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엔 오랜 침묵이 거치는 냄새가 났다. 그는 한 발 내딛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비참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도시의 회색빛이 점점 옅어지며 하늘은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낯익은 출근길 대신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다.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나자 넓은 공터와 강가가 보였다. 차를 세우고 그는 천천히 내렸다.
새벽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 공기는 집안의 공기와 달랐다. 썩은 냄새가 없었다. 대신 살아있는 냄새가 났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화면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사진이 하나 있었다. 서연과 함께 웃던 결혼 초의 사진.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고마웠다, 서연아. 그 말은 분노가 아닌 마지막 예의처럼 흘러나왔다. 화면이 꺼지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기억과 상처를 함께 묻어둔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민수는 차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작업복, 헬멧,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조심스레 꺼내 바람에 흩날리게 했다. 사진 속 웃음들이 허공에서 흔들리다 결국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서연의 이름이 떴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차 안 라디오를 켰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숨이 풀려난 사람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붉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민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처럼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부터 살아야지. 차는 천천히 도로 위로 나섰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진짜로 사라진 것은 미련뿐이었다. 며칠 뒤 민수는 낯선 동네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났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 그리고 혼자 조용히 신문을 읽는 노인. 그들의 표정엔 평범한 하루의 온기가 있었다. 민수는 그 평범함이 새삼 눈부시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열자 며칠 동안 켜지 않았던 연락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자. 그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든 좋다.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누군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민수로 존재하고 있었다. 창밖에 빗방울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빛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다시 마주 앉을 용기를 내는 일인가 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새로웠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햇살이 번져 있었고 빗방울 사이에서 무심한 꽃잎 하나가 반짝였다. 민수는 그 꽃잎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이제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도 상처받았던 지난 날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하나의 계절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 모습이 꼭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음 같았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의 하루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빛으로 시작되고 있었다.